네, 교재 115페이지 논리함수 보도록 할게요. 논리 1시트고요. 자, 1번 문제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숫자가 여기 21셀에 16이라는 총 휴가 일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열에는 사용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16 빼기 15를 했을 때 남은 결과값이 8 이상이면 휴가 독촉, 또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그도 아니면 공백으로 나타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세 가지 종류죠. if 중첩으로 푸셔야 되는데 if와 count if, average if 주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if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if 함수로 1등 총 휴가 일수 절대 참조해 주셔야 돼요. 변경하면 안 되니까 빼기 사용 일수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8 이상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휴가 독촉으로 보고요. 다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또 계산하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E1셀 절대 참조로 주고요. 빼기 D3셀 했을 때 이 값이 4 이상이면 휴가 권장으로 보고요. 8 이상도 아니고 4 이상도 아닌 4 미만의 경우는 그냥 공백으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죠. if 중첩이니까 괄호 2번 닫아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8 이상이면 휴가 독촉,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그도 아니면 공백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하시면 이렇게 결과 나오겠네요. 수식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if 중첩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1차, 2차,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뭐뭐라도면 또는 조건이거든요. 1차가 80 이상인가 또는 2차가 80 이상인가 또는 3차가 80 이상인가. 결국은 3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80 이상이면 합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if 함수로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건데 조건은 또는 조건이라서 or 함수 이용하는 거죠. 1차의 점수가 80 이상인가? 두 번째 조건, 2차의 점수가 80 이상인가? 세 번째 조건, J3 값, 3차의 값이 또 80 이상인가?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면, 그렇다면 합격을,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을 나타내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조건식을 각각 줘서 셋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는 합격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첫 번째 학생의 경우는 불합격이 됐어요. 이 세 개 다 80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봐볼까요? A0007이라는 이 학생은 한 과목은 80 이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두 과목 80 이상이니까 합격이 또 나왔더라는 거죠. 네,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이 둘 중에는 하나만 참이면 된대요. 그리고 또 얘가 참이어야 된대요. 이 둘 중에 하나 참이고 얘가 참이다. 그러니까 AND 조건이고요. 그 안에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라는 OR 조건이 붙는 거죠. 자, 해서 if 함수도 쓰이고요. AND 함수도 쓰이고 OR 함수도 쓰여요. if 함수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참이면 그렇다면 해외 근무를 하겠대요. 자, 그리고 거짓이면 두 가지 조건이 거짓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어도 일단은 국내 근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근무로 보겠대요. 제가 아직 조건은 다 안 썼어요. 그런데 AND 함수 이제 조건 두 가지 쓸 거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근무나 출근이 얼마 점수 이상인가. 그래서 OR 함수 쓰이고요. 첫 번째 조건에 두 번째 조건은 외국어 점수가 D15셀이 그죠? D15셀이 90 이상인가네요.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이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는 조건은 어떻게? 근무 점수가 80 이상인가? 또는 출근 점수가
또 80 이상인가. 둘 중에 하나, 근무 또는 출근이 80 이상이고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국내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얘는 외국어 점수가 낮아서 해외 근무일 수가 없어요. 엔드 조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90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근무일 수 없어요. 얘는 90 이상이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면 돼요. 그러네요. 근무가 80 이상이니까. 그래서 해외 근무 됐더라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확인하세요. 네, 4번 문제 마저 볼까요? 4번 문제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그리고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해서 참인 조건이면 효자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if 함수로 사용을 할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그리고 이고 조건이니까 and 함수 쓰겠다는 얘기죠. 이 값이 참이면 효자 상품인 거죠. 조건 아직 안 썼어요. 거짓이면 공백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쓰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 개수네요. 판매량의 개수가 150 이상이고, 두 번째 조건은요. 총 판매액이, 그러면 J15셀이죠. J15셀의 값이 이상인가, 몇 이상인가, 숫자가 없어요. 중앙값 이상이네요. 중앙값을 물어보는 미디언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미디언 함수는 평균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처럼 데이터 구간 범위를 다 주시면 돼요. 절대 참조로 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총 판매액이 중앙값을 구한 값보다, 중앙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효자 상품이래요. 다는가로 하나 빠졌죠. 지금 엔드 함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면 계산을 해 주었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얘도 조건에 맞아야 되고 얘도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앙값을 정확하게 모르죠. 한번 여기다 중앙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디언 함수로 중앙값을 구해보면 총 판매액 범위가 들어가면 중앙값은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58만 6,5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얘는 일단 저값 이상이고 판매량도 이상이니까 효자 상품으로 나왔단 얘기겠죠. 이렇게 수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교재 118페이지 논리 2시트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를 하지요. 그럼 여기에 제시된 인원수만큼 등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보니까 10명이거든요. 학생이. 그러면 10등까지 나와지겠죠. 그래서 추주함수하고 랭크함수를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if error라는 함수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제가 추주함수와 랭크점 EQ라는 함수로 순위를 구해서 1등인 경우에 금상, 대상인가요? 네, 1등인 경우에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쓰고요. 일단 4등까지만, 10등까지가 아니라. 그리고 순위, 점수를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D3셀의 값을 어디에서? 점수 범위 전체에서. 그럼 절대 참조 주시고요. 순위를 구해야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네요. 그럼 점수는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돼요. 디폴트. 그래서 세 번째 인수 0까지 쓰시면 순위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올 건데 추주함수로 1인값 대상, 2등인값 금상, 3등 은상, 4등 동상까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처럼 1, 2, 3, 4등이 아닌 경우 1, 2, 3, 4등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그 외의 경우는 오류가 나오죠. 추주함수는 제시된 값이 있는 만큼 다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10등까지 안 쓰고 4등까지만 썼더니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if error라는 함수로 이 전체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공백이라고 표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까지를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5등부터 10등까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겠죠. if error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라고 if error 함수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if error 함수가 없었다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공백을 5등일 때부터 어디까지 10등일 때까지 쭉 추가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 모두 다 6개가 공백 처리가 되면 또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와지겠죠. 네, 지금 이 문제에서는 if error를 쓰라 했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아까 전처럼 if error를 이용하셔야 돼요. 네,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그 글자를 또 여기에서 학과 코드에서 찾아서 표현을 하란 얘기군요. 그러니까 원서 번호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학과 코드를 통한 학과명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함수? 가로로 값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h로급 함수를 이용하란 얘기네요. 그러면 비교값 원서 번호의 첫 글자 left 함수 주어져 있네요. 원서 번호의 첫 번째 한 글자를 이용해서 그 값을 어디서 제시된 학과 코드 안에서 찾으란 얘기죠. 절대참조 주고요. 그 중에 몇 번째 행값, 두 번째 행값을 찾으란 얘기고요. 동일한 값 찾으라 해서 false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 다 오류가 없는데 얘를 채워보시면요. 하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얘는 A라는 코드를 가졌는데 제시된 학과 코드에는 A라는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 시에는 코드 오류라고 글자를 찍어달래요. 이 오류 코드 대신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if error의 전체 첫 번째 인수는 기본 수식이 되는 거고요. 이 수식에 오류가 없다면 그 결과 그대로를 나타내고요.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나타내자는 얘기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마지막 값 박민혜의 경우에는 코드 오류라고 나타나지겠죠. 이렇게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3번 문제 마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 그럼 판매 총액 데이터 중에 많은 순으로, 큰 순으로 5개를 말하는 거겠죠. 5개까지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큰 순으로 5개는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나타내지요. 어떤 함수? if 함수를 이용해서 참인 경우에 어떤 특정 조건을 줬고요. 참인 경우에는 재생산을, 거짓인 경우는 생산 중단을 하지요. 그런데 조건은 지금 제가 아직 안 쓴 거죠. 조건은요. 5번째 값까지 큰 순으로. 그러면 나의 생산 총액이 5번째로 큰 판매 총액보다도 더 크다면 5번째 위치값보다도 더 커야지 1, 2, 3, 4등인 거겠죠. 같으면 5등인 거고. 그래서 크다, 같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5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절대참조로 해서 5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죠. 순서로 나열했을 때 큰 순서로 5번째 값, 그 값보다도 내가 더 크다 또는 그 값과 내 값이 같다. 그러면 1, 2, 3, 4, 5등인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재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재생산은 5개만 이렇게 나와지겠죠.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점수를 구하는데 점수는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도 아니면 공백이래요. 그럼 결과값은 3개예요.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공백. 그래서 if 중첩으로 풀어주셔야겠네요. 내 총점이 같은가 누구랑 최고 점수랑 같은가. 그래서 맥스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최고 점수라고 나타내고요. 다시 한번 if 함수 시작해서요. 이번에는 내 점수가 제일 낮은 점수, 민 함수의 결과값과 같다면 역시나 절대 참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저 점수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도 아니면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닌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하재요. 그래서 if 중첩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와 제일 높은 맥스 값이 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점수와 제일 낮은 민 함수의 결과와 같은가, 그도 아니면 공백으로 보자 해서 구해주시면 값은 2가지의 경우만 찍히겠죠. 최고와 최저 점수만.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